안녕히 계세요. 먼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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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우리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은 꼬박꼬박 참여하는 줄로 알고, 학순화대학원에서 10주 우리가 그냥 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행정의 A to G에서 우리 윤실 전사님, 지금 공부도 하고 계시죠? 구약으로 공부도 하고 계시고, 네, 창실교회 우면성전에서 전사님 계시고, 제 기억에는 작년에인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 설교대회 때도 어, 실력 발휘를 했던 분인데요. 다만 풀어놓을 게 많지만 오늘은 행정에 관련돼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꿀팁 전수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은 교회 행정의 실제 A2G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참 긴장되는데요.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창신교회의 지성전인 우면창신교회, 석시성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신 우면창신교회의 중고등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MDB 졸업했고요. 지금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구약 전공으로 THM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면창신교회는 1월 1일에 새로 부임해서 지금 교회를 옮긴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요. 직전까지는 고양시에 있는 안디옥 성결교회에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성결교회에서 행정하고 어린이 부서를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이하게 신학이라는 것을 소명을 대학생 때 받아서 일반 대학원 전혀 다른 학부를 전공하다가 MDB를 가서 신학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도 전도사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행정 간사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제가 MDB 진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4학년 2학기 거의 수업 안 들으니까 간사부터 사역을 시작하자 이렇게 해주셔서 4학년 2학기 때 주 3회 출근 이런 식으로 좀 행정 일을 하다가 MDB 진학하고 나서는 행정만 하는 행정간사로 한 3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CC 받고 나서는 CC 받고 나서는 중등부 사역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겸하면서 사역하다가 직전까지는 어린이 사역 그리고 행정 사역 이렇게 전임으로 사역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6년 정도를 한 교회에서 행정하고 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그 부목사님들을 돕는 부교육자로서 경험한 실무 노하우 같은 것들, 행정이란 어떤 것인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행정이란 무엇인지 좀 먼저 정리를 하고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부서 행정 말고 일반 행정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외 기타 사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이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행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행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생들이 대부분이시라고 들었는데 전도사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또 들었습니다. 교회를 돕는 교회 행정이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 행정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견고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고 다른 말로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관리하는 모든 일이 교회 행정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적인 공동체라고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면 각 사람의 은사와 역할에 맞게 조직화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체계를 이루고 사람은 조직을 통해서 일합니다. 조직 안에 속해서 교회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거꾸로 동시에 조직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각 교육부서들을 아마 맡고 계실 텐데 내가 맡고 있는 교육부서도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조직을 이루고 체계를 갖춰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행정 업무가 수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좀 다른 길로 이끄는 자로서 양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먹여가면서 인도하는 일을 목회라고 한다면 목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목회하고 행정을 분리할 수 있을까? 사실
전통이 강한 교회, 뭐 세워진 지 오래된 대형 교회들은 분리할 수도 있어요. 행정 간사를 둔다거나 논문 목사를 둔다거나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목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사역 역량 또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일 닥쳤을 때 하나 처리하고 마는 그런 식의 행정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갖춰진 행정 위에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길러야 할 역량 중에는 목회적 소양도 있지만 내가 일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가고 수행하는 행정적인 역량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을 잘하는 곳이란 무엇이냐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을 잘하는 목회자, 저 목사님 좀 일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목사님들은 단순히 자기가 문서를 잘 만들고 컴퓨터를 잘 다루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일의 흐름을 꿰고 있어서 진행 순서에 맞게 사람을 투입해서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몇 발 앞서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일을 나눠주고 그것이 원활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잘 굴리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행정 잘하는 사람, 일도 잘 굴리고 사람도 잘 굴리는 사람, 또 다른 표현으로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행정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역자가 그런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이에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외에 행정적인 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적절한 곳에 투입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곧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좋은 리더는, 뛰어난 리더는 1부터 10까지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내가 다 잘하면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각 사람의 의사에 맞게 주어진 분량을 주고 그것을 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주고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하나의 사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위에서 잘 굴리는 사람이 뛰어난 리더라는 것, 뛰어난 행정가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이런 사람, 각 은사에 맞게 나눠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에게 할 일을 줘야 되고 그 일을 함으로써 조직의 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총체적인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제가 처음에 정리했던 것처럼 교회 행정이란 체계와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관리하는 모든 총체적인 일이라고 정리를 했었잖아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체계와 조직을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만약에 작은 교회다. 내가 조직을 세워서 사람을 좀 넣고 싶은데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에 속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있는 우면창신교회도 지금 선생님이 세 분이시거든요. 중고등부에 저까지 네 명이에요. 세 명이서 하는 부분이 다 다르도록 해놨습니다. 한 분은 광고하고 공과만 진행하도록 나눴고요. 한 분은 PPT만 들고 찬양 인도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회계하고 출석부를 정리하는 일괄 행정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성도가 역할을 맡아서 교회의 일원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나누는 일을 첫 번째 스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면창신교회 조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부서 사역 말고도 여러분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거나 이럴 때도 이 조직을 짜는 것을 첫 번째 스텝으로 하셔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다고 칩시다. 여름 성경학교 기획안을 쓰는데 기획안에 이렇게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게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은 누구로 하고 부 선생님은 누구로 할 것인지 조직을 세워놓고 거다가 사람을 넣어서 그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조직을 세우는 일을 또 다른 표현으로 체계를 갖추는 일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체계를 세우는 일은 어떠한 일의 진행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계단 아니면 질서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표도 열심히 세웠고 조직도 잘 짰어. 그러면 그것이 그 목표를 향해서 조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짜는 판이 체계고 질서라 이 말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만약에 한다.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무슨 가치를 교육할 것인지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단계들을 구축하는 게 체계를 짜는 작업입니다. 또 다른 예로 교육부서 중고등부를 1년 동안 잘 운영하고 싶은데 그 체계를 짜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성장 지향점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단계들을 짜는 작업이 체계를 세우는 작업. 여러분들이 교육부서를 맡건 어떠한 행사를 하건 좀 행정적인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이 바로 이 체계를 짜는 것과 조직을 짜는 일을 첫 스텝으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영성경학교에서도 어떻게 체계를 짰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이날 할 거다. 이렇게 3주에 걸쳐서 할 거다. 그러면 이날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 전에는 교재를 구매하고 교사회의를 하고 일정을 확정하고 성경학교를 광고하고 가정통신문을 배부하고 교재를 사고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이런 큰 틀을 먼저 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연간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면창신교회 연간 계획서인데요. 큰 틀을 짜는 겁니다. 어떤 걸 교육할 건지. 우한창신교회는 교회 전체 표어에 따라서 교육부서도 나름의 표어를 세워서 교육하게끔 하는데요. 신뢰하라, 구하라,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교육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라고 판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교육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창세기부터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판을 먼저 짜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행사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행사든지 아니면 교육부서를 운영하는 곳에서든지 이 스텝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큰 틀을 짜는 거예요. 일반 사항들, 목표, 일시, 장소, 방법 같은 것들, 왜 하는지,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이런 개괄적인 큰 틀들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팀이 필요하겠구나. 재정팀, 간식 준비하는 간식팀, 데코하는 데코팀, 애들 실어 나르는 수동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조직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세부 방법들을 짜는 겁니다. 광고는 몇 주 전에 할 건지, 어떻게 광고할 건지, 누구에게 광고할 건지,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프로그램 진행은 누가 할 건지, 준비물 파악은 언제 하고, 누가 살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짜고 누가 할 건지 정한 다음 그러면 이거는 언제 누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작은 것 순서대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회 행정 안에서의 첫 스텝으로 조직과 체계를 세우는 큰 판을 짰다면 두 번째 스텝으로 이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판을 짜놨으면 그 판을 움직일 사람을 갖다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 체계를 세웠다면 아까 보셨던 조직 체계처럼 팀장과 팀원을 세워서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도한테 그 일을 시켜놨으면 그 일을 잘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그쪽 훈련이기도 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임 전도사로서 행정을 하신다면 교회 전체 성도 명단을 두고서 관리하겠지만 대부분은 교육기관 소속이시니까 교사들과 학생들을 조직원으로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자체 출석부 활용해서 기본 인적사항, 출결, 헌금사항 이런 것들 관리하시면 되겠고 교사들은 교육부서 내에서 구별돼서 맡은 공서 업무가 있도록 조직을 갈라주고 그 안에 넣어서 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가 회사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죠. 일을 맡겨놨는데 어쨌든 성도는 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도사들은 돈 받고 하는 유급 직원이잖아요. 거기서 어쨌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성도임을 기억하고 이 성도가 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인 걸 기억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은사를 파악하고 적절한 분량의 일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속한 조직과 맡은 직분을 존중하는 태도도 행정하는 사람이 잘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육부장이라고 장로님 한 분을 세워놨어요. 교육부장. 교육부장 장로님이 계셔. 근데 교육부장 장로님을 다 건너뛰고 교역자들끼리 얘기해서 우리 수능 특별기도회 합시다. 이러면 이제 좀 곤란한 거죠. 부장으로 있는 장로님이 아 그럼 나는 왜 세워놨어 이렇게 해서 일을 안 한다고 사람의 직분과 그 직함을 존중하고 굳이 그 사람이 일은 하진 않더라도 거쳐가는 그런 태도가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예배 부장이라고 학생 하나를 앉혀놨는데 예배 부장이라고만 해놓고 1도 일을 안 주고 선생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막 다 관할한다. 학생도 아 나는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네 이렇게 하고 시험 들 수도 있겠죠. 뭐 기도자를 학생에 관리하게 한다든지 헌금위원을 학생에 선정하게 한다든지 그 사람이 소속된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고 하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안에서는 우리가 최고 담당자지만 교회 전체 내에서는 중간 관리자라는 것도 이해해야 돼요. 교육부서 내에서는 최고 총괄 담당자로서 조직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하는 동시에 교회 내에서는 교회 조직에 속한 조직원으로서 나 또한 질서와 순서를 따라야 한다 정도를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을 세워놨다면 관리를 해야 되겠죠. 세운 체계와 조직이 그 인력이 역할과 순서에 맞게 잘 움직이고 있는지 총괄 관리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나 혼자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나 혼자 헌금위원 정하고 만들고 주 만들고 하면 편한데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일하게 하고 하나의 연주를 만들어 가려다 보니까 이 관리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사역은 사역이 흘러갈 때 때로는 총괄자이고 때로는 중간관리자다라는 포지션을 잘 기억하고 각 팀원들이 맡겨진 사역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후보의 역할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학교를 하기로 했는데 데코팀하고 재정팀 이렇게 다 나눠놨어. 근데 데코팀이 데코할 재료를 사다 보니까 담당 전도사라든지 재정 담당이라든지 소통하지 않고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그걸 또 일괄 상의 없이 바로 재정팀에 영수증을 청구했어. 그러면 영수증을 받은 재정팀이 아니 우리가 짠 예산이 있는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별거 아닌 사소한 걸로 재정팀하고 대표팀이 마음 상할 수도 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조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일을 지시하고 그것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견을 조율해야 된다. 맡겨놓고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적절히 체크해가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배 순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도 이런 일이 있어요. 설교문을 받아서 목사님한테 설교 공문을 받아서 내가 주보 만드는 사람, 방송실에 방송 PPT 만드는 사람한테 알려줬어 공문을. 근데 목사님이 디모데 전서라고 말했는데 본인이 잘못 말한 거야. 디모데 후서예요. 좀 수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주보팀에만 전달하고 방송팀에 전달을 안 했어.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예배 막고 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람이 적절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 행정이란 무엇인가 좀 정리해 보면 교회 행정은 어쨌든 사역자가 목회하고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관리하는 모든 일을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은 나 혼자 두목구구식으로 이 문서 만들고 저 문서 만들고 요거하고 저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큰 판을 짜고 사람을 투입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일을 총괄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일이 진행되는 흐름을 잡고 가야지 조직원들도 안정되는 거예요. 성도가 짜여진 체계 위에서 편안하게 편승해서 이거 다음엔 이거 하는 거지라고 편하게 사역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사역하면 성도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판을 짜고 내가 짜여진 판이 그 판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도권을 잡고 때로는 관리자고 때로는 중간 관리자고 관할하면 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소풍, 기도회, 신년 1년치 계획 다 똑같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일반 사항 정한다. 일반 사항이라 하면 큰 것들, 목표, 어떻게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직을 세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팀이 필요한지, 누가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인력을 투입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해둔 그런 일반 사항을 위한 작은 내용들을 짜면 됩니다. 광고는 언제 할 건지, 준비물은 언제 누가 살 건지, 뭘 살 건지, 콘티는 언제 짜고, 연습은 언제 할 건지 체계적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피드백 하시면 돼요. 실무 엿보기라고 갖고 왔는데요. 제가 사역하면서 짰던 기획안, 결과 보고서, 큐시트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2020년 목회 전략 계획서라고 썼던 건데요. 이렇게 짜서 연초에 선생님들하고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연초 회의할 때 그냥 우리 성령 충만해서 부흥 한번 시켜봅시다.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가 뭔가 체계를 짜서 문서로 제시해주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마음 편하게 사역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 표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표어였어요. 그래서 2020년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할 거고 찬양팀 성경 읽게 할 거고 임원단 병건생활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보도 만들고 이벤트도 활성하고 게시판도 꾸미겠습니다. 그리고 경건 훈련 강화하겠습니다. 달란트 시장을 변형한 고인 모으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전공생활 시상하겠습니다. 암송대회 개최하고 선생님들 영성 강화하도록 우리 책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연말 연초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짜여진 판을 보여주고 그 판에 여러분들이 편승하십시오라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짜고서 2020년에 코로나 터져서 하나도 못했어요. 수련회 기획안과 결과 보고서를 보여드릴게요. 왜 기획안을 먼저 보여드리냐면 모든 행정의 첫 시작이 기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을 주먹구구식으로 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정리를 해놔야 그 판 위에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어서 모든 부서 행정사역의 기본이 첫 시작이 기획서 제작하는 거. 만약에 교회에서 전도사님 수련을 하시게 기획서 좀 제출하시죠. 라고 하면 하는데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풍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문서로 1부터 10까지 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선생님들한테도 설득이 되고 나도 헷갈리지 않고 내가 짠 순서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동계수련회 2020년 동계수련회 계획서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계획서 양식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고 없으면은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항들, 주제가 뭔지, 목적이 뭔지, 표,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이런 개요에 해당하는 것들을 먼저 제시합니다. 목적하고 목표가 나눠져 있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의 것을 목적이라고 한다면 목적으로 향하기 위한 단계들을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가고 싶은 것을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번 모의고사에 1등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신 올 1등급이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교회 표어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고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한다. 크게 목적 세우고 목표, 말씀 기도, 순종결단, 헌신자 발굴 세우고 언제 할 건지 이런 개괄적인 것들 다 짜고 조직 세우고 지금은 안디옥 교회가 장기 성전이 개척 분립해서 다른 별개의 교회가 됐는데 이때는 지성전이어서
수련회를 두 개의 성전이 합쳐져 있었어요. 그 총괄 목사님 밑에 이런 팀, 이런 팀, 이런 팀, 이런 팀, 이런 선생님들을 넣겠습니다. 수련회 할 거니까 예배팀, 방송팀, 진행팀, 프로그램 진행하는 MC 같은 사람 진행팀, 행정팀, 동원팀은 애들 이렇게 격려하고 동원하는 팀, 재정팀, 식사팀, 수송 애들 실어 날리는 수송팀 이런 식으로 갖다 넣어놓고 선생님은 요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시게요. 진행 타임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판 짜는 겁니다. 수련회를 요날 해야 되니까 10월 달쯤부터 조직 구성하고 장소 섭외하고 장소 예약 언제 하고 시간표 언제 짜고 답사 갔다 오고 이렇게 내가 언제 할 거를 먼저 정했다면 아 그러면 적어도 요때부터는 이 일을 해야 되겠네 라고 큰 판들을 짜가고 세부 수행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략적인 시간표 2박 3일 시간표 그리고 대략적인 시간표 다음 제시돼야 될 세부적인 시간표들 이건 너무 대략적이잖아요. 보편성 공동체 프로그램을 1시간 반 동안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야? 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홍수빈 선생님이 레크레이션 진행하는 시간이구나. 집회가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있는데 30분은 찬양하고 30분 말씀 선포, 기도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세부 시간표. 그래서 이렇게 표를 짜실 때 큰 날짜, 순서, 담당, 시간, 내용 뭐 이런 식으로 표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이제 수입도 교회마다 수입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지원하는 부서 지원금이 있으면 부서 지원금 뭐 이런 거 넣고 수련 회비 이렇게 넣어서 회비는 총 합계는 얼마? 지출 예상되는 지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소비, 밥 먹는 거, 간식 먹는 거, 강사비, 교통비, 뭐 홍보비라든지 비품비, 뭐 시상비 이렇게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세할 필요는 없고 큰 것만 짜시는 거예요. 강사비, 숙소비, 교통비, 홍보비, 비품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 환경에 맞게 이렇게 지출 예산 수입하고 지출이 0원으로 딱 떨어지게 이렇게 짜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결과 보고서도 한번 봐볼게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결과 보고서 양식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없으면 먼저 내가 제시했던 기한서의 결과 내용만 바꿔 쓰면 돼요. 기한한 대로 요목적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참석 인원 75명 예상했는데 37명밖에 참석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라는 것을 결과 보고서에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 유전도사 기획할 때는 왜 이렇게 많이 기획하고 실제로는 왜 이렇게 조금 참석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맨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교사 평가회 아니면 특이사항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이렇게 기획안을 쓰거나 결과 보고서를 쓰거나 생각해야 될, 염두해야 될 게 문서로 말한다고 생각하고 문서 안에 모든 내용을 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예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 문서만 받아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문서 안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고 1부터 10까지 다 쓰는 겁니다. 오직 계획서에 썼던 것처럼 그렇게 굴러갔다는 거 진행 일정도 그대로 굴러갔으니까 그대로 놓고 프로그램도 그대로 예산에 있어서 결산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죠. 참석하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수입도 줄고 지출도 줄었어요. 4만 원이 지금 빵꾸난 상태네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온 내역과 지출한 내역을 쓰는데 여기서 목사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추천드리는 순서는 내가 짠 예산안의 품목에 맞게 지출 항목도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식비하고 식대를 이렇게 묶어서 편성해놨어 예산을. 식대 및 간식비 이렇게 총괄 음식비로 표현해놨는데 지출 계획, 지출 결의안에는 음식비와 간식비를 만약에 구분해놨어. 그런 걸 좀 안 좋아하시는 부장님들이 계세요. 아, 짠 예산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지출이 늘었어? 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짠 예산안 품목에 맞게 지출 내용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4만 원이 지금 모자란 상태가 됐습니다. 평가. 이거 평가는 이제 교사 피드백 하고 나서 그것들을 적는 겁니다. 뭐 학생들 수련회 피드백 하고 있으면 그것도 적어주세요. 사진 없이 진행됐다. 연초에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니 준비 어려움이 많아.
2월 말쯤에 하는 걸 감안해 주세요. 이 수련회를 2020년 1월 첫째 주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성탄절 막 예배하고 막또 수련회도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애들도 힘들어했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2020년 1월에 이렇게 수련회 하고 2월에 바로 코로나 터져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때 한 게 참 잘했어.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성탄절 공연 기획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디옥 교회는 성탄절 전날에 중고등부만이 공연 순서를 하나 맡아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2019년에 했던 건데 기획서. 아까랑 같은 흐름입니다. 왜 하는지, 동원 목표 몇 명인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진행 타임라인. 24일 날 공연할 거니까 11월 10일 날 교사 모임해서 담당 교사 모임하고 프로그램 쭉쭉 짜고 포스터 만들고 광고를 이제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타임라인 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찬양 누가 하고 댄스워십 누가 선생님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 다 짜고 개정 식사 방송 이런 팀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겠죠. 사역자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수련회로 쳤다면 시간표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5시 반부터 모여갖고 애들 밥 먹이고 8시부터 본공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탄절 공연이었기 때문에 큐시트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큐시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한테 저 기도 끝난 다음에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장으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큐시트를 주고 요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라고 체계를 제시해 주라 이 말인 거죠. 방송 선생님, 인솔하는 선생님, 조명하는 선생님한테 이 큐시트 한 장이면 행사를 치러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체계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 한 장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 누가 담당하는지, 음향 어떻게 할 건지, 화면 어떻게 하고, 조명, 카메라, 기고사항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영상 보고 프로그램하고 영상 보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시간이라서 영상 볼 때는 조명 암전해 주십시오. 댄스 워십 할 때는 가사와 영상 배경 틀어주시고 핀 조명 필요 없고 무대 조명 환하게 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분 40초 1절 지점에서 페이드아웃 종료하는데 제가 야광봉으로 신호 주겠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성탄절을 위한 특별 공연이었지만 예배를 위한 큐시트라든지 수련회를 진행하기 위한 큐시트라든지 이렇게 이거 한 장 가지고 성도님들이 체계적으로 단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진행했던 프로그램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2020년 겨울 무면창신교회에서 수련회 프로그램 했던 거거든요. 프로그램 순서를 맡은 담당 선생님이 어느 부서에 어느 포지션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교사 강습회라든지 회의를 하면서 하나씩 짚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세요. 대회 예배 제가 비전홀에서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도 하겠습니다. 비전홀입니다. 그리고 일과 주제 활동을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할 건데 정확히 3개의 활동이 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키즈랜드에 할 거니까 누구누구 선생님이 PPT 게임이니까 노트북하고 스크린 연결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텍시트 보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선생님 기도 끝났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문서로 체계화해서 선생님들이 내가 요 순서에 이걸 하면 되겠구나라고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정확히 제시해 주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기획서를 써서 이 기획서를 쓰는 작업이 판을 짜는 작업이기 때문에 짜여진 판을 선생님들에게 정확히 제시해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작업을 예시로 방금 보여드렸고요. 또 중요한 행정 실무 중에 또 두 번째가 성도를 관리하는 일이겠죠.
그 성도 관리는 교회 행정의 어떤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출결 관리를 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다면 교육부서 학생들이 언제 어떻게 출석했는지를 좀 잘 기록해 놓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자체 출석부가 있다면 자체 출석부 활용하시고 시중에서 파는 출석부가 있다면 그 시중 출석부 활용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기본이고 중요하냐면 성도의 수가 늘어날수록 성실히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와 좀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성도의 층이 분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내가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보고서 이 친구는 지금 예배 출석이 안정화에 올랐으니까 이 친구를 일꾼으로 세워도 되겠다라는 판단의 척도가 이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어떻게 회복시켜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지도 이 출석부를 가지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이 출석 통계를 좀 내서 이 친구가 아니면 이 층이 좀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대략적으로 부활절에 전도된 학생들이 성탄절까지 출석을 잘 하고 있으면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부활절에 전도한 친구가 6월 기점쯤으로 해서 좀 안 나오고 성탄절쯤에 연말에 다시 까보니까 좀 별로 안 나온다. 그러면 내년도 부활절에 이 친구를 다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누구를 공략해야 될지 대상을 파악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그 출석을 관리할 때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하세요. 출석하는 사람, 가끔 출석하는 사람, 장기 결석하는 사람, 6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사람, 재적한 사람, 아예 그냥 떠난 사람.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성도들의 그 출결 현황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친구 몇 주까지는 좀 이렇게 한 달에 2번만 출석하더니 6월달 이후로 여름 수련회 이후로 출석의 반열에 올랐네. 내년에 좀 더 훈련시켜볼까라고 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 폴더링하기 세 번째로 놔뒀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획서를 판을 짰으면 그 판에 맞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폴더링을 잘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라고 폴더가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 안에 갖고 오려고 이 폴더 하나만 빼와서 지금 별개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사역하실 때 컴퓨터에다가 폴더링을 할 때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큰 폴더를 놓고 그 안에 수련회, 그 안에 특별새벽 기도회, 그 안에 성탄절 공연 이렇게 놓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폴더 안에 딱 들어가면 기획서, 결과 보고서, 활동 관련된 것, 명찰 관련된 것 싹 다 넣어놔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히스토리이자 사역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폴더링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정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잘 돼야 내년에 사역을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냥 가을 소풍 갑시다. 그냥 뭐 준비할 거 있어요. 가서 다녀오면 되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만 했어. 그럼 내년에 그거 다 까먹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누가 했는지 간략하게라도 폴더링을 해놓고 히스토리를 관리해야 내년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활동 관련된 거에는 암송게임, PPT, 그리고 프로그램 상세 아까 봤던 거, 명찰, 초청장에는 초청장 들어있고, 명찰에는 명찰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놔야 내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사이트들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막 그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가을 나들이를 가고 싶으니까 가을 나들이 포스터를 좀 게시판에 붙여놔야겠다. 이럴 때 추천하는 사이트들입니다. 포스터, 썸네일, 현수막 등 이미지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추천 사이트. 미리 캔버스 아시죠? 요새 미리 캔버스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이거 하나면 다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 유료 콘텐츠가 좀 늘어나서 좀 예쁜 거는 좀 촌스러운 거밖에 없긴 한데 이렇게 완강돼 있는 거는 유료니까 무료에 한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워낙 많이 아시니까. 그다음에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인데요. 우리가 요새 모든 것을 유튜브로 막 송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작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그 저작권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야 쓸데없는 분쟁을 피할 수 있는데 이 언스플래시는 무료입니다. 저작권 완전 프리. 상업 용도로 이용 가능한 완전 프리인데 이런 감성 사진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게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오, 여기 인기 검색어 있네. 부활절. 오, 이런 거 사진 자료들 많이 나와요. 내가 포토샵을 좀 할 줄 안다. PPT로 뭐 배경화면 쓰겠다. 이럴 때 언스플래시 여기 추천드리고요. 감성 사진 위주의 사이트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로 추천드린 사이트가 프리픽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아까 봤던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가 그 감성 사진의 그 사진 사이트였다면 여기는 포토샵, 일러스트, 뭐 이런 벡터 기반 이미지들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진도 물론 있고요. 여기다 검색을 아이블이라고 해볼게요. 아이블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런 이미지 사진뿐만 아니라 이런 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하면은 뭐 하나의 JPG 이미지가 아니라 일러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포토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일러스트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좀 하면 됩니다. 근데 프리픽은 좀 프리 라이센스가 좀 따로 있는 편이어서 상업적 용도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우리끼리 포스터 만들 때나 쓰지 뭐 어디 굿즈로 만들어서 돈 벌 거 아니니까 웬만하면 다 됩니다. 별표 표시 있는 거는 유료고요. 별표 표시 없는 것들, 이런 것들 한해서 이미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NG 트리라는 사이트. 여기는 이런 말 그대로 PNG 소스들을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이런 것들. 이게 PNG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리 캔버스에 소스가 좀 아쉬운데 소스 좀 가져올까 할 때 추천하는 사이트입니다. PNG 트리. 근데 여기는 좀 치사한 게 하루에 2개만 무료 다운받을 수 있어요. 내가 10장 이상 다운받으려면 유료로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악착같이 하루에 2개 다운받고 다음날 2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PNG 다양한 소스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핀터레스트는 아까 봤던 PNG 트리나 뭐 프리픽 이런 것처럼 이미 고화질의 이미지 소스를 얻는 사이트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참고하는 용도의 사이트로 추천드립니다. 사람들이 이거 좀 예쁜데 여기 올려볼까 해서 업로드를 구경하는 사이트가 핀터레스트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이 행사 이렇게 검색해도 어린이 행사에 관한 거 많이 나오고 아이디어 얻을 용도의 사이트로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폰트. 디자인의 핵심은 또 폰트잖아요. 폰트가 이뻐지잖아. 근데 요새 미리 캔버스에 웬만한 폰트 이쁜 거 다 많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내가 포토샵으로 뭔가 좀 할 거다 이러면 네이버 나눔꿀꿀 시리즈 많이 추천합니다. 폰트도 저작권 범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특히 유튜브에 송출할 때 저작권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업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만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작권이 프리인 것만 선정해서 하는 게 항상 중요한데 이 나눔 꿀꿀 시리즈는 완전 프리예요. 되게 많거든요. 나눔 꿀꿀 많이 추천드립니다. 감성 폰트부터 고딕 폰트까지. 그리고 눈누라는 사이트예요. 여기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폰트들만 광고 차단 플러그 이거 하라네. 나중에 집에서 보세요. 눈누라는 사이트인데 상업적 이용 가능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폰트들만 모아서 소개해 놓은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 들어가면은 미리 캔버스에서 폰트를 제공하는데 미리 캔버스 안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요 사이트를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곳만 모아놓은 사이트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디로 들어가야 다운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링크를 연결해 주는 사이트예요. 그 인쇄 업체 추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토샵을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자체의 전도지를 대량으로 인쇄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성원 에드피아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대기업이거든요. 네이버에 사실 전단지 인쇄, 봉투 인쇄 이렇게 검색하면 사이트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려면 또 메일로 주고받아야 되고 그런 작업이 저는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대기업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편입니다. 여기 이렇게 다 있어요. 스티커 만들다거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뭔가 작은 굿즈를 만든다거나 뭐 이럴 때 이런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에드피아몰은 성원 에드피아의 자회사인데 이런 아크릴 상품, 현수막 상품 이런 것들을 인쇄하는 사이트. 제가 여기서 그립톡 만들어 봤어요. 뭐 이런 추천 사이트들 소개드립니다.
일반 행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교회 행정이라는 함은 사실 좀 부서 사역에 치중한 사역들이었잖아요. 부서를 잘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체계를 먼저 짜고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일을 행정이라고 하니까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행정 체계 갖춰서 하라라는 말을 지금까지 한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임 전도사가 돼서 교회 전체의 행정을 한다. 그럼 일반적인 행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주보 만드는 일들을 꼽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따라서 주보 양식이 다 다르겠지만 주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예배 순서, 예배 위원, 광고 이런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행정 전담 전도사가 주보를 만든다 이 말인즉슨 내용을 타이핑해서 뽑아서 만드는 그 일 외에 예배 위원 선정해서 정리해서 안내해 주는 역할, 교회 전체 광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광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가 적절하게 광고하는 역할, 이런 총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장학 헌신 예배가 4월 말에 있다고 쳐요. 4월 마지막 주에. 그러면 지금 요번 주일이 4월 둘째 주일이잖아요. 그럼 보통 2주 전에는 주보에 광고를 내야 되니까 내가 미리 그거를 꿰고 있는 거야. 아, 4월 달에는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요번 주에는 광고가 나가야지 적절하게 설명회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겠네 라는 걸 꿰고 있다가 연결해서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장학 헌신 담당을 맡은 교육부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4월 말에 장학 헌신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주에 광고 낼 거예요. 헌신 예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부서 사역으로 축소하면 부서 사역에 있어서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고 교회 전체로 확장하면 전체 조직을 두고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 각종 문서 관리, 교회에서 수반실되는 문서들을 행정하는 사람들이 보통 관리하게 됩니다. 교단에서 내려온 협조 공문이라든지 구청에 만약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주차장이 너무 좁아. 그러면 인근 초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주차장 좀 쓰겠습니다 하는 걸 보냈다면 그런 수발신 문서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이런 문서들을 왜 잘 관리해야 되냐면 쓸데없는 분쟁들을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로 든 것처럼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려고 인근 초등학교에 주차장을 빌리겠습니다라는 공문을 보냈어. 근데 답이 없어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아우 저 공문 좀 받아보셨어요? 라고 구두로 전화했는데 우리 받은 거 없다라고 발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낸 등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라고 들이밀면 쓸데없는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소한 문서들처럼 보이겠지만 문서로 얘기하고 문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 명단 관리, 다른 표현으로 직원 관리인데요. 교회 규모가 좀 되면 우리끼리 그냥 엑셀이라든지 한글에다가 하는 그런 자체 파일 말고 인터넷 프로그램을 써요. 디모데라든지 지저스온이라든지 이런 성도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도를 관리하게 되는데 뭐 그런 업무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요즘은 또 유튜브 채널까지 관리해야 돼요. 홈페이지 배너 광고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행사 사진을 올린다든지 직원 명단 새로 투입된 직원들 조직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관리하는 일들 그리고 각종 행사를 관리하는 일들 행사를 내가 때로는 직접 수행해야 되겠지만 교회 전체의 일반 행정을 맡는다면 그 행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들이 사실은 주를 이룹니다. 행사 팀장이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담당자를 연결해주고 자료를 전달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행정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기한서도 보고하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세례식이 있다고 쳐요. 세례식을 다음 달에 해야 돼. 그러면 세례식을 하기 위한 교육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세례식이 있는 예배는 예배부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그러면 교육부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응답지 준비하시고 교환 준비하시고 출석부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예배부에는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순서 다음에 할 거니까 미리 안내위원 배치하시고 방석이나 집기 같은 것들 체크하세요 라고 알려주고 그것들이 잘 돼 있는지 체크하라 이 말이죠. 근데 조직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 조직들을 관리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아직 규모가 작아서 없다. 그러면 이제 행정하는 사람이 좀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비품 관리, 교회에 비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교패라든지 세신자 신방 선물이라든지 뭐 등록카드, 방문카드, 헌금봉투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하는 사람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다 관리라고 표현했잖아요. 사실
내가 직접 문서를 만들고 기획하고 배포하는 그런 직접 수행도 행정이지만 세워진 조직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확인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도 행정이기 때문에 관리의 측면이 많다는 거. 그럼 내가 조직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내가 그걸 다 꿰뚫고 뭐가 필요한지, 언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시해야 되는지 잡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꼼꼼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세례식에 되게 사소한 거지만 방석을 예배팀이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내가 체크해야 세례 받으려고 강대상 올라가는데 방석이 없어. 그러면 그냥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꼼꼼하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관리의 역할을 부서 사역으로 한정하면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나의 아래에 두고 총괄 관리자로서 관리하는 것이 되겠고 교회 전체로 넓히면 교회 전체 조직을 두고서 전체 흐름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된다는 것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교회 행정이란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교회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안정적으로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체계를 갖추는 일이 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내가 잡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꼼꼼히 하겠다라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타 사항입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행정이 있어요. 어떤 걸 실수하면 안 될까요? 단연 첫 번째로 예배 관련된 행정을 실수하면 안 되겠죠. 순서가 틀렸다거나 아니면 바뀐 내용이 전달이 안 됐다거나 누락이 됐다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꼼꼼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기로 했는데 방송팀에 영상이 전달됐는지를 확인 안 했어. 영상 전달 까먹었어. 그러면은 영상 봅시다. 예배 시간에 이제 영상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다음 성도 관련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임장에 당신을 교사로 임명합니다 했는데 이름이 틀렸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2023년 봉사 조직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했는데 내 이름이 빠졌어. 그러면 나도 봉사위원인데 내 이름 빠졌네 하고 성도가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성도에 관한 것들 누군가를 세워지고 발표하는 그 자리에 성도의 이름이 누락됐다거나 아니면 잘못 기재됐다거나 그런 실수는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 관련된 실수도 하면 안 됩니다. 전체 흐름을 알고서 그 흐름에 따라 성도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한 발 앞서서 파악하고 있어야지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직식을 하기로 했어. 임직식을 하려면 임직패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임직패 만드는데 못해도 일주일은 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임직사항 집회 업체에 전달해서 시안 받고 시안 확정하고 제작하고 배송받기까지 일주일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까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해도 일주일은 걸리는 작업인데 내가 폐 주문을 깜빡했다. 그러면 임직시까지 폐 전달 안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성도 관련된 것, 예배 관련된 것, 일정에 관련된 것 이거는 좀 실수하지 않게 꼼꼼히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고 급한 일부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소 한 달 전에는 내가 기획서를 쓴다. 최소 한 달 전에는 무언가가 나와야 2주 전에 광고할 거 아니에요. 최소 한 달 전, 여유가 있다면 3달 전, 수련회 같이 큰 행사는 6개월 전부터 내가 준비한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폴더링에 관련된 거예요. 히스토리 관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잘 쌓아놔야 내년의 사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정리가 돼야 내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 가을 소풍 좀 다녀옵시다 하고 재밌게 다녀와 놓고서 그냥 날려버리면 나 작년에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내 눈에 보이게 정리해놔야 내가 이런 사역의 열매들을 거뒀구나 라고 여길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리 관련된 거를 강조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질문이나 뭐든지. 예, 추천 사이트 공유. 예, 그거 공유해드리고 기획서 샘플 사무실에 필요하신 분들 기획서하고 결과 보고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제 인적 사항에 관련된 것만 좀 지우고 보내드릴게요.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획서를 작성하신 한 달 전에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달 전부터 그 같이 함께 사역하시는 교사분들이나 그분과 그때부터 모여서 다 같이 작성하신 건가요? 기획서를? 아니요, 그 기획서를 한 달 전에 작성한다고 말씀 내가 했나? 이제 어떠한 행사에 따라서 기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6개월 전, 3개월 전 이렇게 땡겨질 수는 있지만 그 기획서를 작성하는 거는 어쨌든 사역자가 혼자 판을 짜는 것이 되겠죠. 일단은 큰 것부터 짜놓고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짜놓고 조직을 세울 때 회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준비하면서 1차 기획서 이렇게 쓰고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조직을 좀 세워야 되니까 우리 회의 한번 하시죠. 이렇게 회의에서 어떤 팀에 어떤 사람이 쓸지 회의를 한 다음 2차 기획서 이렇게 조직 통해서 2차 기획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1차 기획서에 선생님들한테 큰 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일반 사항들을 써내면 돼요. 목적, 목표, 언제 할 건지, 그리고 대략적인 시간표들 이런 거. 대략적인 타임테이블. 우리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직 세웁시다. 이렇게 2차 기획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3차 기획서 쓰면서 프로그램 세부 내용들을 적어내가면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다음 달까지 기획서 제출하십시오 이러면은 그 안에 이제 회의를 한 두세 번은 해야 되겠죠. 결과 보고서는 선생님들 피드백이 다 맞춰진 다음에 완성할 수 있겠죠. 확인했나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혹시 뭐 여전히 시간 남아서 물어보고요. 저도 질문. 네. 너무 유용한 꿀팁을 대방출해 주신 점 감사하고. 현재는 중고등부 섬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이런 것들을 배웠는지 뭐 소위 사수가 있었는지 지금 행정은 임진수가 교육과를 했는지 안쪽에서 누군가 도움을 준 건지 학부 때 다른 이런 관련된 공부를 한 건지. 제가 행정 1이라는 자체를 처음 시작한 게 신학을 하기 전에 4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욕 얻어먹으면서 배웠습니다. 실수해가면서 사고 쳐가면서 제가 했던 실수들을 약간 각색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안 가르친 그죠? 안 가르친 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가르쳐 주세요. 대신에 흘려 지나가는 말들도 내가 새겨 담아야 돼요. 목사님이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해주면 그거를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에 반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사실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앉혀놓고 1부터 10까지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게 있다면 내 마음에 잘 새겨서 다음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라는 배워가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행정 사역을 처음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행정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교회에 부과되는 거니까 교회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행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완성되는 건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네, 마무리할 건데요. 다음 또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면 이게 아마 소수하게 들어올 텐데 미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으면 막 지나갔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든가 줌이라든가 저는 참여는 못하지만 이거를 너무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컨텐츠화해서 나중에라도 저자들의 허락을 받아서 비공개라든가 이렇게 설정을 제한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교단 내에서 많은 교회들 담임 목사들도 요청한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 오는 젊은 사역자들한테 다 알려줄 수 없으니 이런 게 컨텐츠로 준비되면 새로운 전사님이나 학부 출신이나 이런 분들 왔을 때 공유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쭉 보시고 참고해서 준비하면 좋겠어요라고 하니까 사실은 어른이나 선배가 사수가 돼서 직접 가르쳐 주는 건 또 다른 부담일 수 있어서
아마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누군가한테는 더 좋은 가이드고 친절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너무 소중한 자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전사 시절에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전사님을 미리 만났더라면 이 시간을 벗어나 더 잘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운이에요. 한번 나중에 컨텐츠가 올라오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 나중에 아마 사역에 좀 더 인volve 됐을 때는 정말 소중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실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위원장님한테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칩니다. 방송으로 참여한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